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예측방의 김하인 쌤입니다. 중개사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1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게 학교서 요약집이죠. 그리고 좀비 기술도 매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받으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사법은 기본서 필요 없어요. 합격서 요약집 계속 읽으시고 그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출문제 병행하시면 금방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31강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예, 주임법 하고 있죠? 자, 142페이지 보세요. 자, 하단에 5번 보증금 보호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 보호에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오고 돈 받는 순서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요건과 계약서 원본의 확정을 적어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유택 가로 열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지 포함 동그라미.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이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고 이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 법에 있었죠.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법에 써 있어야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유치권 담보물권이지만 안 써 있어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 없어요. 이 주임법 상임법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퇴지 포함 그랬는데 엄청난 권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주임법 상임법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타 퇴지 포함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퇴지가에 포함해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갑건물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 물권 설정했네요. 근데 토지가 경매에 나오면 을은 전세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건물 전세권자죠. 건물이 경매에 나와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토지는 별개라 못 받습니다. 근데 주택은 토지 포함해서 받아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갑토지 갑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만 경매 나와도 얘가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토지 포함 써있잖아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제 소액임차인은 대지 포함 동그라미 맞아요. 대지 포함. 아까 했죠? 임차주택 경매대금에서 자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일정액. 이게 좀 이따 최우선 변제액, 최우선 변제액 나와요. 이걸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고 다 우선 변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이고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입니다.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에요. 편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춰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편지받을 금액이 있는데 일단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 보지 않아요.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미 주임법이 505 1980년에 만들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오른 게 2023년 2월 21일 날 가장 최근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럼 서울에서는 소액 임차인은 월세 안 봐요. 5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신경 쓰지 않고 보증금 1억 6,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즉 보증금 중 일정액이 5,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교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 가로고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과밀 역제권역이지만 윗칸으로 올라가서 제외. 다음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4,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4,500까지 최우선 맞습니다. 다음 광역시인데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조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 그랬죠. 다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조권역에 포함된 지역,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광역시지만 과밀역조권역 윗칸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제외고, 또 군지역 제외 그랬죠? 광역시 아래 군 있나요? 광역시 아래 군은 밑에 그 밖 그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이런 데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데는 그 밖 그 지역 내려오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다음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8,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2,800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그 밖 그 지역은 7,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2,500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그럼 서울은 1억 6,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1만 원이에요. 1억 6,501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을까요? 만원 때문에 10원도 못 받습니다. 딱 1억 6,500까지 소액 임차인이고 5,500까지 받는 겁니다. 여기서 단돈 1원만 초과해도 최우선 10원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금액이 계속 올랐다 했죠. 이게 가장 최근 3번 오른 겁니다. 서울에서 얘들이 소액 임차인 범위고 이 금액까지 최우선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중한 시간에 시험에 안 나온 거 하는 겁니다. 갑이 3층짜리 주택을 서울에 지었어요. 한 15평짜리 작게 지어서 작게 지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7천만 원. 언제 빌렸냐면 은행 앞으로 2019년 12월 1일 날 근저당 설정하면서 7천 빌렸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3명 들어왔는데 C는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3천이고 B는 9천, C는 7천입니다. 이들이 편의상 2022년 4월 1일 날 다 입주해서 대양 요건 갖추고 확정연체 갖추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나왔어요. 이 임차인 3명 중에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은 셋 중에 몇 명일까요? A, B, C 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매하면 무조건 말소 기준으로 보냈어요. 경매하면 어느 순간이든 무조건 최선순위 저당권 봐야 돼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한개 있네요. 근저당권이 2019년에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을 봐야 돼요. 이 금액. 2019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은행이 2019년 돈 빌려줄 때 23년에 1억 6,500으로 오를지 모릅니다. K은행은 이 금액을 실려고 돈 빌려줬기 때문에 이 날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1순위 저당권을 보여야 되죠. 그래야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해주니까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이 날짜 봐야 됩니다. 그럼 1억 1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700까지 최우선 받게 됩니다. 그래서 C는 미안하지만 소액 임차인 아니고 A, B 두 명만 소액 임차인인데 얘들은 보증금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받는 금액은 3,700 똑같기 때문에 얘들 1대1로 나눠줍니다. 만약 주택의 경매가 1억 4천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최우선 변제는 이거 2분의 1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두 명이 1대1 각각 3,500씩 나눠줍니다. 경매대금 1억 4천에서 7천은 최우선 변제 해줬죠. 이제는 그냥 우선 변제예요. 그냥 우선 변제. 그럼 이 주택의 우선 변제권자 4명 있네요. 은행이 제일 선순위고 임차인 3명이 있습니다. 얘들은 날짜 빠른 손이라 은행이 그 7천만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우선 7천, 우선 면제 은행이 7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물이라 이 최선순위 저당권 그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내볼까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현재 보증금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일까요? 서울에서 현재 보증금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일까요? 1억 6,500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방금 이걸 이해 잘못하셨네요. 주택마다 다 달라요. 주택마다 저당권이 이날짜에 있을 수 있고, 이날짜일 수 있고, 이날짜일 수 있고, 그 전도 있죠. 그 전. 심지어는 50년 아파트 있잖아요. 50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봐야 돼요. 50년 안 되겠죠? 주임법이 1980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날짜 그 금액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모든 주택마다 소액 임차인 범위가 다릅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소액 임차인 범위가 각각 달라요. 그 각각의 주택 1순위 저당권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중개사들은 서울에서 무조건 1억 6천 5백 이하가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라고 말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서울에서 23년 2월 이후에 1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매는 말소 기준물리 생각하고 주택마다 소액 임차인은 다 다릅니다. 자, 이제 동그란 1번 최우선 면제 대상 보증 금액이 주택가의 대지 포함 동그라미 쳐요. 대지 포함 2분의 1 초과 경우에 아까 2분의 1까지만 최우선해 준다 그랬죠? 2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상가 건물에 금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이 사람이 임차할 때는 주거용이었으니까 주임포 받아요. 주고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보다 최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어요. 우리 임대차에서 이 대지가 경매 나오면 우선 면제 최우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 있죠? 근데 임대차 당시에는 임대인 소유 토지와 주택인데 그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그럼 미등기라도 주임법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 제3자 토지가 경매 나와서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임대차 할 당시에 임대인 토지였기 때문에 임대차 후 갑이 토지 파는 걸 의리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토지가 경매 나도 여전히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3번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갑소였던 대지가 타인이 병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미등기인 경우에도 다 받는다. 그래서 미등기여도 우선면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당시 임대인 토지와 임대인 주택이겠죠. 그 제3자 토지가 나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가로 3번 차임내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청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증감 청구권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임차유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액이죠.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못합니다. 이게 감액은 상관없죠.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데 상관없어요. 증액은 불리하기 때문에 1년 이내 못하는 겁니다. 다음 증액 동그라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합니다. 5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 중에 상인법도 똑같이 5%예요. 그래서 상주 중호 외우세요. 상주를 중호합니다.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는데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겠어요. 오, 상주 미워. 상주를 중호한다. 상인법, 주임법 다 증액 청구는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5% 초과할 수 있어요. 증액을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5%는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 5%는 실생활에 적용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용을 잘못 알아서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5%가 적용되는 전제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럼 때에는까지 사설을 끊었는데, 여러분, 때에는까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쟁 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아요. 자, 봐볼까요? 당사자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조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닥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런 일이 일생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런 거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게 발생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5%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이걸 잘못 알고 다 적용해버립니다. 아주 무식한 언론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를 2년 했는데 보증금 2천, 월세 100만 원 했어요. 그럼 주거나 사나 2년간 지켜야겠죠.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올려달래요. 증액 청구. 그럼 임차인이 너 미쳤니? 하겠죠. 그럼 임대인은 안 미쳤는가?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송하면 임대인이 이길까요? 판사한테 빤 맞아요. 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법원에 왜 왔어? 라고 빤 맞습니다. 만일 안에 임대인이 승소했다, 승소. 그러면 이때 증액 청구가 옳았기 때문에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승소할 리 없습니다. 임대인 무조건 집니다. 근데 만일 하나 승소하면 이때부터 올려주란 말이고 승소하더라도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5%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더더욱 우리 판례는 이 5%는 이럴 때 하나여 적용돼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어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이 거절하는데 임대인 일방만 올려달할 때 이때 하나여 5%를 적용한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 5% 적용 안 됩니다. 이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이때 5%를 적용해버리거든요. 안 돼요, 이거. 재계약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5% 적용 안 됩니다. 합의하면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이 두 경우에 하나여 5%가 보됩니다. 2번 이 규정 5% 규정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증감을 청구한 때 하나여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 적용 안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할 때는 5%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이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재계약할 때 언론에서 5% 합니다. 안 돼요, 이거.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재계약할 때 5%막 노래를 부르면 되겠네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임대인이면 그 입 다물어 나가! 라고 쫓겨납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가문 2017년 자기 소유 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 자, 옳은 겁니다. 임차인들이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임법 적용이 된다 그랬고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어서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5번 주의하세요.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20분의 5% 금액 초과해서 감액 동그라미 감액이에요. 감액은 5% 초과할 수 있죠? 아까 상주, 증오, 증액이 5% 초과 못하죠.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초과할 수 있다 해서 이 5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럼 주임법 이 네 가지 비교해서 잘 보세요. 10억짜리 주택을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6억에 했어요. 그러면 재계약, 법정갱신, 계약갱신 요구, 차임 증감 청구 이 넷 다 다릅니다. 재계약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다시 새롭게 계약한 거죠. 자, 그럼 꼭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넷 중에 임대인에게는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임대인은 보통 재계약이 유리할 겁니다. 보증금 월세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에 임차인에게는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보통은 법정갱신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이건 돈 10원도 못 올리죠? 계약갱신 5% 올릴 수 있죠? 차임 증감 5% 올릴 수 있죠? 이건 10원도 못 올리니까 보통 임차인에겐 이게 더 유리할 겁니다. 아무튼 네 가지 다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정리해서 비교해 주세요. 다음 양가로 4번으로 오세요. 자, 제목이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자 의무가 있네요. 주임법이라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체결할 때 다시 임대인 동그라미죠. 임대인은 다음 각호상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공이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해야 됩니다. 일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 없는 정보입니다. 이걸 임대인이 제시해야 돼요. 근데 제시하기 귀찮네요. 귀찮으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 동의 동그라미 동의함으로써 이 제시하는 걸 가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정보를 제시하거나 귀찮으면 임차인 너가 하라고 그 동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하라.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 열람에 각각 자 동의 동그라미 다시 동의함으로써 이 제시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두 가지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열람하라고 동의,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됩니다. 주임법이라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죠? 그럼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 확인설명서로 연결해요. 이게 중개사법 확인설명서 봐볼게요. 교재 52페이지 봐보세요. 52페이지. 그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오셨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임대차 확인사항이 새로 생겼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가 아까 임대인이 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그랬죠. 했는가 표시하고 귀찮으면 열람에 동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출했으면 여기다 V 표시, 제출 안 하면 열람 동의했는가 여기다 V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했는가 이건 개공이 이거 설명해야 돼요. 개공이 앞사실을 설명하고 개공이 임차인에게 설명했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도 임대인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아니 열람에 동의하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체크하고 이제 개공은 임차인에게 앞사실, 임대인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는 앞사실을 이제 개공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표시하라는 겁니다. 전인세서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했는가 미확인 체크합니다. 이렇게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고 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이런 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공부하세요. 자,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공부했습니다. 기출특강 같이 해주세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특강 바로 연결이 됩니다. 민법 파이널 특강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A4 24페이지 분량으로 민특법까지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